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불편하신 점이 없다고 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음성이 작은가요? 잠시만요.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줌 URL이 좀 잘못 나가는 바람에 왜 그런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지체가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일단 정시 FAQ 베스트 5라는 정시 면접에 관련된 얘기 한 5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대부분은 이제 저기 뭐 줌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에 대한 소개를 따로 길게 드리지는 않겠고요. 네, 일단 면접에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정시에도 면접이 있어 라는 반응들을 보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시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어서 그 면접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프로그램 만드시는 식으로 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준비된 내용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면 아니면 꼭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채팅창으로 아,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된다, 공개 채팅창이라 근데 그러신 분들은 DM 형태로 주시면 역시 제가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입니다. 일단 연세대 국제계열, 뭐, 이게 전통적으로 면접이 있었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2018학년도부터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 정시긴 한데 거의 수시식으로 선발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정말 정시처럼, 그러니까 1단계는 수능 점수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면접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의대 면접은 학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물론 수시만큼 면접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면접들 특히 이제 PF 면접인 경우에 학생들이 가서 뭐 반말만 안 하면 되지 이러고 가는데 의외로 여기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사범대 같은 경우도 면접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처음 면접 강사 일을 시작하던 2012년 그때 뭐 13년 그때도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진행되는 면접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대 면접, 교대는 전통적으로 면접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교대가 요새 워낙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작년에 정말 확 떨어졌죠. 그래서 아니 뭐 교대쯤 면접을 하고 가야 돼, 아니 교대라도 면접을 하고 가야 돼. 이제 요 두 가지 봐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국제계열 일단 소제목은 기출은 다 보고 가자, 기출은 다 봐야 하지 않을까, 양심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고요. 우선 면접 유형은, 자, 요거는 이제 수시 면접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연세대학교, 올해 이제 그 입학 설명에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수시긴 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획형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일단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시에서도. 일단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형식이 똑같고요. 현장 녹화 면접은 뭐냐 하면, 이 면접은 면접관이 없습니다. 면접관이 없고, 그 이제 태블릿을 보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8분 준비 시간을 주고 5분 녹화하는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됐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연세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 가보시면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확인 면접을 한다. 그리고 이제 국제형의 경우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보통 제시문 패러그래프가 네 단락 좀 가나다라 4개가 나오고요. 이 중에 하나 정도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답변은 한국어로 합니다. 그런 면접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수시 면접이랑 똑같습니다. 수시 면접이랑 진행 방식이나 뭐 문제 스타일 이런 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연세대 국제형 면접은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올해 Q&A 하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면접 답변 시간을 가득 채워 답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나요? 그러니까 5분 동안 답변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 이내로 8분 준비 5분 녹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일단 2분은 넘겨야 돼요. 2분이 안 되면 그냥 탈락입니다. 스컬파이드 탈락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답변이 뭐 예를 들어 3분 30초에 끝나면 이제 1분 30초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를 뭐 거기까지만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괜히 5분을 채워야 된다고 일부 잘못 가르쳐 주시는 학원이나 강사들이 있어서 애들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제 여기서 막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아 제가 뭐 하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한 답만 하고 녹화 답변이 끝나면 그걸로 이제 마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기본적인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5 분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한 말을 또 한다거나 뭐 묻지도 않은 말에 대해 답을 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제가 문제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거 인제 뭐 아직 올해 25 년도 수시가 있었지만 그 문제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공개된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인제 뭐 저한테 오시든 다른 학원에 가시든 일단 요 문제를 가지고 24 년도 수시죠. 그러니까 작년 수시 문제를 가지고 "아 문제가 요렇게 나와요."라고 설명하시는 곳은 가시면 안 되는 학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작년에 매우 예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이 수시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거든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서 영어가 1 작년과 1 이었고 1이 나와야 되고 이제 국어나 수학 포함 나머지가 2 하고 5 라는 최저가 걸려 있었는데, 작년에 영어가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그 1 등급 맞은 애들이 아마 3.4% 인가 4.3% 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자들의 상당수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에서 뭔가 처음부터 '아 이거 뭔가 올해 면접은 사실상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쉽고 간단하게 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올해도 2 월이 많이 됐지만 작년에는 그 2 월이 거의 80 명? 뭐 이 정도가 2 월이 됐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인제 이거는 작년 문제라 작년 수시 문제는 이 문제는 절대로 참고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처음에 문제 풀어볼 때 그냥 이제 워밍업용으로 풀어보는 거,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하시는 학원이나 강사한테는 가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인제 문제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문제인데 작년 수시 문제고 작년 정시 문제였잖아요. 원래 이런 포맷이에요. 원래 이런 포맷.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가, 나, 가라 지시문 4 개죠. 그냥 하나는 영어 지시문,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대해서 가나다 관점 비교하시오, 라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분석하시오. 요런 게 약간 가장 그냥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문제. 그러니까 요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난이도는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아까 포맷 삼으셔야 되고, 뭐 23 년도 문제는 둘 다 괜찮습니다. 23 년도 문제는 이제 요렇게 요건 수시에서 나왔었고 요게 정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근데 요 기출을 쭉 보시면 이게 22 년, 21 년, 20년 19년 쭉 가는데 18, 19, 20년 문제들은 정시 문제는 영어 지심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 연대의 논제 유형인 뭐 그 3자 비교라든지 제시문과 평가라든지 비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 문제들까지 보시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폼에서 벗어난 문제도 한 5개 정도 있지만 가장 약간 정형화된 문제 8 개를 포함한 13개 정도는 다 풀어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일 내가 이 면접에서 정말 뭐 이제 어른들 표현 '쇼부를 봐야겠다. 승부를 걸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21 년도 이후 문제들은 활동 우수나 추천형 문제도 전부 포맷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영어 제시문만 있고 없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 문제들까지 전부 합치면 한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 면접에 반드시 붙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30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뭐 항상 인제 정시 면접할 때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애들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해요, 다른 수시 때 면접에 비해서. 왜냐하면 정시는 뭐 자기가 정말 예를 들어 하스라고 하면 하스를 가고 싶어서 쓴다기보다는 점수 맞춰서 쓰고 그냥 연대인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 애들이 이미 다 풀어졌죠. 수능 끝나고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으니까 공부할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제 이 면접을 하라고 하면 일단 동기부여 다시 공부하는 자세가 잘 안 나오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시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수생이고 아니면 인제 일찌감치 수시를 놨던 경우가 많으니까 면접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시 면접도 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자기가 정시에서 면접 볼 것도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이런 거 딱 주면 하기도 싫은데 어렵죠,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면접 준비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아니면 저기 수만이 들어가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만 검색합니다. 뭐 "면접 영향력 별로 없대. 면접 망했는데 붙었어." 뭐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면접 수업 한 두 번째부터 지금 다 안 와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서는 좀 좋은 게, 사실 이게 거의 만일에 이 면접에 본인이 성공을 한다면 마지막 기회고 그다음에 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1월 14 일까지. 그러면 어 이거 공부하는 게 낫죠. 이거 해 봐야 뭐 하루에 얼마나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뭔가 이 정시 면접의 약간 특유의
그러니까 학생도 힘들겠지만 강사도 수시보다 훨씬 애들 준비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너무 집지를 치른다는 생각으로 저는 가능하면 이 국제형 기출 13개뿐만이 아니라 21년도 이후 연대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다음 이제 어떤 게 궁금하실지 제가 모르겠고 그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것들은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자, 다음 의대 면접 PF도 중요하다. 자, 일단 제가 의대 정시 면접들을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는데 혹시 빠진 게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크게 두 가지죠. PF 형태가 있고 비율이 들어가 있는 면접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있던 이쪽에서 화두는 약간 가톨릭대가 어쨌든 5% 반영 쪽으로 간다. 근데 5%가 뭐 퍼센트 별거 아닌 애가 아닌 게 여기는 워낙 이제 다 종이한 장 차이도 안 나죠 사실은. 애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까딱하면 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니 어쨌든 퍼센트로 반영이 되는 가톨릭대, 아주대, 연세대, 그다음에 한림대 뭐 이제부터 면접이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은 분명히 면접에서 상당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관건은 PF인데, 저는 이제 PF인 애들을 만나서 PF인 애들 면접 잘 안 오죠. 학원까지 안 오거나 개인지도 잘 안 오는 편인데, 아니면 그냥 배원 강의 한 번 정도 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 고대 가는 친구 하나를 어머니께서 한 서울 좀 개인 수업을 한 5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PF인데 5회까지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일단 한번 만나보시면 선생님 판단을 하셔라 해서 만났어요. 저는 5번 수업을 했는데 솔직히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친구가 약간 히키코모리 같아요. 이제 아예 그 강남권 이제 대치동 쪽 친구였는데 1학년 지나면서 내신이 안 나오니까 의대 가기에는 이제 일찌감치 그런 거 버렸고, 그러니까 뭐 모든 활동도 해본 적 없고 발표 당연히 안 해봤고 심지어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말도 잘 안 한대요. 나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고 기껏해야 게임방 가고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든 걸 물어보면 답이 단답해로 나와요. 네, 아니요, 이거요, 저거요. 그 결국 이제 다가 5번 수업을 했는데도 결국 두 문장 정도 말하는 걸로 끝났어요. 보통 이제 이 애들은 수시를 준비했던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이 나오고 어떤 애 말이 너무 길어서 끊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진짜 순간 이런 애들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사실은. 올해 사실 그럴 친구 하나 더 만나긴 했는데 수시 때. 그래서 이 PF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니 면접에 가서 왜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왜 먼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 오늘 여기 왜 뭐 지원은 어떻게 뭐 왜 오고 싶어요 그랬는데 뭐 어머니께서 여기 쓰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런 얘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PF도 매년 이제 뭐 두세 명씩 정도는 부적격이 나와요. 근데 그 부적격이라는 게 정말 그 어른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PF인 경우에도 PF인 학교를 보내시더라도 최소한 어떤 학원의 그 단과 강의라도 좀 가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좀 듣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갔는데 뭐 점수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면접에서 이상한 데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 5%건 10%건 걸려있는 쪽은 반드시 원서 넣은 다음에 원서 넣고 뭐 짧으면 열흘 길면 2주 정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일단 기출문제 좀 보겠습니다. 역시 23년도 기출이 하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서 이제 제가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요.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를 본다. 그래서 연대가 좀 가장 까다로운 편이죠. 정시 면접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두 번을 보거든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물화생지 스타일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뭐 투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과학적인 얘기가 조금 나는 포장이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고 2번은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인적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접을 본다.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 기출 2번을 보고 파트 2 이렇게 이제 아예 물화생지 면접을 가는 경우가 있다. 아까처럼 인성 스타일 면접, 그다음에 이렇게 물화생지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진행된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22년 문제.
지금 현재 파트 1은 뭐 거의 이제 인문학 문제죠. 인문학 문제 스타일로 돼 있고, 어, 파트 2에 갔을 때는 이제 문화생제 문제로 가 있고, 근데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저희 대표님하고 비슷해서 대표님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다르네요. 살짝 마지막 자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데 한림대 문제인데요. 이거는 한림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나 정시나 거의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림대는 이 면접을 가장 열심히 하는 학교, 가장 전형 MMI를 가장 먼저 시작한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한림대 면접은 좀 차근차근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이랑 개인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제 PF 학교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1대1 수업 기준으로 2번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퍼센테이지가 반영되는 면접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3번 이상 학생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고, 마이크를 안 보셨군요. 네, 제가 좀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학교별로 유형이 좀 다른데 이거 제가 MMI 때마다 의대 설명 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이제 이런 인문학, 사회과학적 사고능력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다양한데요.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특히 정시 때는 이제 도표나 자료 해석을 시키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에 있어서는 크게 의료 상황과 비의료 상황. 그래서 비의료 상황 같은 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죠. 학생들에게 뭔가 줬던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료 상황 면접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땐 이런 걸로 오히려 많이 풀리는데 애들이 좀 흥미를 느끼라고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뭐, 네, 보셨던 이제 연대나 아니면 고대나 이런 정도가 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어쨌든 가장 많은 유형이 비의료 상황 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적 자료나 수치나 뭐 그런 도표를 해석시키는 문제 스타일이 나온다. 그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인성과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장 최대한 이 5, 6단계 형국, 그러니까 자신의 자기 중심 1, 2단계, 그다음에 어떤 뭐 규칙이나 정해진 거 중심 그걸 넘어서서 이제 5,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라든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대체로 범생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3, 4번 단계의 판단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시킬 때. 그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마치 그 낭만학도 김사부의 한석규처럼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실전법과도 충돌해서 약간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좀 요구한다. 그때 기본적으로 이쪽을 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의대 면접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서울대 사범대 얘기로 좀 가볼게요. 자, 서울대 사범대는 사범대 인기도 예전 같지 않거니와 이제 정시에서 서울대 사범대 가는 경우는 일단 서울대 하나 걸쳐놓고 다시 하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면접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근데 이 진정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곧 구술 역량이 진정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문제가 한번 잠깐 보시죠. 서울대 사범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직 인적성 면접을 보아왔는데 문제가 문제를 공개 안 했었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올해 24년도 문제가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두 개는 수시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정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정시 문제를 보시죠. 지금 정시 문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선 제시문 짧게 주어졌어요. 자, K컬처의 눈부신 약진, 스포츠 강국이랑 이상 백하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기초 예술 체육 교육은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 뭐 입시 위주로 국영수가 돌아가기 때문이고 예능에 관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결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교육 예체능 과목은 집중해서 파행이 연대되고 1학기에는 2학기는 들을 수 없다. 예산 배정 적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뭐한 신문 기사에 가지고 왔네요. 자, 예체능 과목이 교육 현재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본인이 교사가 된다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 얘기해 보시오. 교육 현장 예체능 소외 과목 현상 해결하기 위한 학교 또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제시해 보시오. 그래서 상당히 교육 시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도 얘가 최소한 뭐 고3 1년이나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수능 끝나고 한 달 동안 뭘 좀 그래도 준비를 좀 해왔나, 이쪽에 뭐가 있나 좀 신문이라도 봤나,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제가 수시 면접 할 때는 저희가 뭐 교직적성이나 뭐 교육론이나 이런 거 약간 이론적인 내용도 해요. 기본적인데 사실 이 정시 면접은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일단 교육 이슈들만 정리를 잘 해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냥 애들이 뭐 유튜브 보면 되겠네,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문제 유형에 맞춰 정리는 필요하겠죠. 그냥 내가 단순히 지식을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1번. 그래서 이제 이 사법내 면접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지만 제일 정확한 대답 방법은 본인의 경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N수생이라고 쳐도 어쨌든 면접관들이나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최근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체능과 모의고사 생각 부정경 그럼 이제 뭐 문학미술체육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런 얘기 일본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엠피리컬한 얘기가 없으니까. 다음 2번. 교육 본인이 교사인데 뭘 하고 계시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본인이 만약 여기는 이제 내가 교사가 된다면이지만 그럼 이제 본인이 뭔가 중고등학교 생활에서 사범대니까 뭔가 음악미술체육 선생님한테 좀 바랬던 거. 음악미술체육 교과 시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여기 말하면 되는 거죠. 난 그런 게 아쉬웠는데 내가 만약 교사가 된다면 이 과목 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보고 싶다. 3번이 이제 좀 애들이 제일 어려워했죠. 그럼 대체 무슨 정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이게 작년 이제 정시 문제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산에서 영교시 체육교육이 활성화됐어요. 그 부산 지역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로 초중정이긴 한데 애들이 이제 와서 보통 연결시 자습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체육 활동을 시킨 거예요. 그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여기 넣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만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 끝나고 한 달 동안 원래 서울대 올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 시사 이슈들은 좀 보고 왔는지 그리고 그게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나 생각이 있는지 정도는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서울대 사문대 같은 경우는 뭐 학생 따라 차이는 있겠죠. 보통 한 2번 정도 개인 수업 정리를 하고 가면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사범대 면접은 이렇고요. 자, 다음 교대. 뭐 교대와 이제 사범대가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 일단 정시 교대 면접은 제가 한창 이제 대형학원에서 뭐 교대 면접까지 맡아서 할 때는 그때는 뭐 거의 한 10개 이상 학교 9개, 10개씩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줄었습니다. 면접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 영상 업로드 방식도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사실상 이거 뭐 그렇게 이게 변별이 될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이게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마치 여기 수시 고신대 의대 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퍼센테이지 반영되는 퍼센테이지가 물론 상대적인 변별력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클수록 더 크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좀 비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이것도 제가 몇 명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이 변형 비율이 낮아서 저는 거의 수능 점수대로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작년 같은 근데 생각보다 변별이 꽤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집단 면접이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들이 되게 현장에서 그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연습할 때보다. 왜냐면 이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파트너하고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구 교육에 올해 꼭 붙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우 철저하게 신중하게 준비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교대는 확실히 면접의 변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사실은 수시 때 케어했던 친구 몇 명이 잘 안 돼서 이제 정시로 넘어가서 뭐 서울교대라도 붙어놓자라고 해서 갔는데 대부분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원래 교대를 갈 생각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도 그냥 성실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실제로 안 되더라고. 점수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여기 보시는 서울교대나 아니면 지금 제가 서울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는 면접이 분명히 변별력을 갖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진주나 전주교대는 그렇게까지 변별력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대구교대도 저 숫자에 비해서 변별력이 크다. 이제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점수되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학교별 좀 차이는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서울교대 기출을 가지고 왔어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본인이 교사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교사론과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 학습 문제 이제 이것도 이제 저거랑 좀 관련 있죠. 시사성 이제 문제 약간 교육론과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LMS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게임을 통한 학습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최소한 뭔가를 좀 알고 왔는가.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서울대 사범대처럼
최소한의 좀 그래도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좀 뒤져보고 왔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보통 LMS를 몰라서 되게 고민하고 답을 못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LMS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LMS는 학습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문과 모듈을 줍니다. 그럼 결국 뭐야?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게임을 통한 학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배웠던 경험 중에서 게임을 통한 학습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충분한 문제긴 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과 준비를 하고 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내 문제 여적 같은 경우는 대형 학원에서 뭐 5회 6회 수업을 하니까 일단 그걸 메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좀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냥 보통 그 다른 학원을 병행하고 있으면 한 번 정도, 병행하지 않고 있으면 두 번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마치는 편입니다. 개인 수업 90분 기준으로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혹시 이제 잠시만요. 화면 제공자 질문들을 좀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질문 주실 동안 조금 몇 가지 광고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 2월이 많이 생겼죠. 애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충원이 안 되니까 올해는 그 배수를 3배수로 늘렸는데 그래도 안 되나 봐야 내년에 그 4배수까지 늘리는 거죠. 어쨌든 대학들은 다 수시에서 채우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국제 제가 계열은 연대 국제 계열 기출은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이거 일단 오전반은 아직 계획이 안 됐으니까 마시고 오후반 제가 오전반은 아직 학원이랑 협의가 안 끝나서 내일쯤 공지가 나갈 것 같고요. 오후반 오후반은 제가 아마 오늘 문자로 그 받으신 분들은 같이 공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난이도가 좀 낮은 거 위주로 일단 이번 토요일에는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메디스카이 대치해서 현강으로 진행하니까 요거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그 모의 면접도 제가 다 직접 할 거고 강의도 제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전체 기출 중에서 이제 그 조금 유형이 다른 거 3개 빼고 비슷한 거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2차는 제가 이제 1월 11일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이거는 좀 저한테 여기 연락 줬나요? 그 자료 앞에 있었는데 여기로 문자 주시면 제가 등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대 국제계열 문제고요. 국제계열 반이고요. 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셨던 1대1 수업. 1대1 수업은 이렇게 이제 90분. 그래서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발언 유형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대비라고 하겠다. 그럼 7회. 그게 아니면 어쨌든 3회 정도. 저는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데 1단계 북부는 이틀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원선 오픈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서원대 같은 경우는 뭐 한 3회 정도. MMI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랑 좀 상담을 하고 횟수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 일단은 네, 이 정도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이었고요. PPT 집 앞으로 넘겨놓고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뭐 제가 내용을 얘기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프라이버시는 입시 관련 영상에서 등록고의 경우 파스는 3점대 중반까지만 받아도 전공 적합성이 크게 안 맞아도 1차 합격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근데 지금 정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정시는 내신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이걸 만약에 수시를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특목고도 특목고 나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원외고나 제가 제 설명 항상 말씀드리는 A그룹, B그룹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보통 해왔죠. 근데 올해는 이게 깨졌습니다. 올해 2점대 후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공 적합성 떨어지는 애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은 일단 정시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수시라고 쳐도 특목고도 특목고 나름이고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A, B 그룹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CD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아직 제가 좀 자료를 취합 중이긴 한데 네, 많이 떨어졌어요. 내신 좋은 애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없으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현장 강의만 듣냐고요? 일단 요 그룹 수업은 현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1대1 프로그램은 줌 수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인제 부모님들이 줌으로 수업을 안 해 보셔서 "야 그럼 그거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막상 해 보면 네 이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현강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인제 장거리에서 오가는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어차피 1대1 수업은 뭐 저랑 둘이 하는 거니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 번호로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니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마 올해 제 중설명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